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참고로 지금 재산이 1조를 넘었다 그래요. 자, 누구시냐? 바로 이분의 자매죠. 이분은 아시겠지. 이분은 캄이 아니죠. 킴인데. 카다시안 누나 들어보셨습니까? 카다시안이란 사람이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셀레브리티잖아요.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걸로 유명합니다. 옆에 써놨죠. 제가 뭘로 유명한지. 제가 붙인 거예요. 페이머스한데 뭘로 페이머스하냐면은 being famous한 걸로 페이머스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유명한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진짜 유명한 걸로 유명해요. 보통 유명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유명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유명한 걸로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냐? 이분이 왜 유명한 걸로 유명해질 수 있었고 그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고 어떤 기업이 덕분에 대박이 났는지를 보는 게 이 시간의 주제입니다. 정말 유명한 걸로 유명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유명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요런 거 좋아하시죠? 연애사. 자, 저 가족의 구성원을 일단 얘기해줘.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카다시안 제너 가족이라 그럽니다. 누구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게 엄마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유명한 카다시안 누나가 요 분입니다. 안에 2라고 써있는 거는 둘째라는 소리죠. 아빠는 로버트 카다시안이고 요 둘 사이에서 1남 3녀가 나왔어요. 클로이, 킴, 코트니가 나오고 로버트라고 아들도 하나 있는데, 그럼 이쪽은 뭐냐? 재혼했죠. 여기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남편 겸 뭐 아내 겸 하여튼 그런 분이고요. 그런 분 사이에서 카일리와 캔달이라는 딸을 둘을 얻었어요. 리얼 버라이어티를 요 가족으로 찍었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왜 대박이 났냐? 이 가족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보통 멘탈로는 듣기 힘든 내용을 실시간 예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일단 아빠를 봅시다. 로버트 카다시안이라고 아빠 나왔는데, 로버트 카다시안이란 이름이 정말 신문기사를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 아시는 분 있어요. 로버트 카다시안. 어디서 많이 본 얼굴과 이름 아닙니까? 옛날에 초호화 드림팀 변호사라고 나와있던 요 아저씨 재판 때 옆에서 변호를 했던 분이 저분이에요. 오제이 심슨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한 5명, 6명 있죠. 거기 변호사 초호화면서 돈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뭐 5손가락, 10손가락에 꼽히는 변호사들만 오제이 심슨이 전 재산 털어서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오제이 심슨 사건은 설마 모르지 않겠지만 잠깐 보여드리면 요분이 NFL 전설이죠. 70년대 넘버원 NFL 미식축구 스타인데 자기 전처와 남자친구를 뭐 죽였지 않냐 뭐 이런 거를 듣고 이런 의심을 사갖고 이제 법정으로 갔는데 무죄 나왔죠. 기억나시죠? 이때 한창 시끄러웠던 얘기. 무죄가 나왔던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요게 증거입니다. 오제이 심슨은 과거 니콜, 죽은 전처를 폭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심슨의 침실에서 니콜과 죽은 볼드먼, 남자의 양말이, 피가 묻은 양말이 발견됐고, 심슨의 저택에서 피에 젖은 가죽 장갑이 발견됐고, 심슨의 승용차에서 피 자국이 나왔고, 사건 현장 후문에서 이 오제이 심슨의 피가 나왔어요. 자, 이 정도면은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무죄 났죠. 이게 유죄 났으면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못 나오거나 사형될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짤이 하나 있습니다. 왜 무죄인지는 뭐 나중에 가서 딴 데 가서 살펴보시고, 다 얘기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었어요. 이 재판 장면이 TV로 미국 전역에 생방송됐는데 이 장면이 정말 하이라이트 장면이었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여기 피 묻은 장갑이 발견됐다. 오제이 심슨이 네 장갑 아니냐, 여기에다가 뭐 전체의 피와 죽은 남자의 피가 묻은 장갑이 발견됐으니까 너는 유죄다.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 형이 씩 웃더니 장갑 가져오라고. 근데 낍니다. 끼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들어가. 작다 이거예요. 손을 피는 게 변호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작아. 내 손에 작은데 내가 이걸 끼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냐? 작지 않냐? 이거 봐라. 여기 지금 이게 똑딱을 해야 되는데 똑딱이 안 된다. 내가 이 작은 걸로 한 거냐고 손에 들고. 저게 실시간으로 미국에 방송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내 장갑이 아니라 이거지. 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당시에 그 변호사가 한마디 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 한마디에요. 보고 있다가 If it doesn't fit, 네가 만약에 장갑을 끼기 전에 장갑이 맞지 않으면 심슨은 무죄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실제로 끼는데 안 맞는 거. 안 맞는 건지 뭐 살을 찧어서 손을 맞게 한 건지, 제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얼추 맞아 보이던데, 뭐 굉장히 막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껴서 들어간 다음에 이거 똑딱이 잘 안 된다고 막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얼추 맞는데 저 정도면 충분히 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은, 하여튼 변호사들은 이걸 보고 이게 잘 안 맞는 장갑이니까 무죄다 뭐 이래서 하여튼 이 퍼포먼스 한 방까지는 아니지만 이 퍼포먼스로 무죄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잠깐 재밌으시라고 몇 개 더 말씀드리면은, 무죄가 나와요. 근데 무죄가 나왔지만 그건 형사죠. 민사소송은 무죄가 안 나왔어요. 민사소송은 어떻게 됐냐면은 3,3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억 정도 배상하라 그랬고, 이것 때문에 심슨이 파산합니다.
자기 배상 부분이 아직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 연금 받고 살거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걸 못 내겠다라고 지금도 배를 째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공식적으로는. 벌면은 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났냐. 2007년에 라스베가스에서 한 호텔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스포츠 기념 중개상 2명을 총으로 위협해서 기념품 돈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게 딱 걸려갖고 사람 이게 죽였다는 혐의로는 무죄였는데 요 형으로 위협해서 기념품 뺏었다고 33년형을 선고. 감옥 가셨어요. 33년에 들어갔는데 9년 있다 나와요. 이거 한번 위협했다가 2007년에 들어갔다 2017년에 가석방 돼서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올해 오제이 심슨형이 이제 70이 넘었거든요. 70이 넘었는데 이 아저씨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오제이 심슨 살인사건 25주년, 주년이라고 이상한데 25년이 지난 해에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71살이죠. 라스베가스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심슨한테 삶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삶이 괜찮다. 매일 골프를 치며 자녀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삶이 꽤 괜찮았다라고 수레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제이 심슨의 가장 최근 그건데.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카다시안 제너 가족 중에 요쪽은 그거죠. 오제이 심슨 형을 변호했던 변호사. 그럼 요쪽을 봐야 될 거잖아요. 재혼해갖고 딸이 둘 나왔으니까. 요 재혼했던 여기 있는 요 남자 겸 여자라고요. 남성 겸 여성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 제너 엄마가 결혼을 해요. 근데 크리스 카다시안이었는데 브루스 제너하고 결혼을 하면서 성을 제너로 바꾸죠. 그래서 이 성이 크리스 제너가 됐는데 그래서 카다시안 가면 제너 가면 두 개라는 말을 쓰는데 브루스 제너가 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골드 메달리스트. 10종 경기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는 거죠. 달리기, 높이뛰기, 무슨 던지기, 멀리뛰기 이걸 다 합친 진정한 스포츠인을 가리는 최종 경기라고 불리는 10종 경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말 대단한 운동선수였는데 요즘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형도 정말 유명해요. 유명한 걸로 유명한 가문에서도 정말 유명한 형인데 왜 유명해졌냐면 물론 저 크리스 제너하고 결혼한 것도 유명해졌지만은 이게 유명한 사실이죠. 이게 보이더도 잠깐만 문제가 없겠지. 하여튼 이 형이 이렇게 얼마 전에 콜미 케이틀린이라고 잠깐만 아주 불안하게 그래 얘들아. 하여튼 자 콜미 케이틀린이라고 성전환을 했어. 아니 남편이 성전환을 해서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이름을 케이틀린이라고 바꿨어요. 누나가 됐어요. 지금도 누나예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저씨도 참고로 결혼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잠깐만 여자라며. 성적 정체성이 여잔데. 그래서 제가 살짝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형의 성적 정체성이 여잔데 어떻게 딸이 있냐고 했더니 이 형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정체성이 여잔데 여자가 좋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이혼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지만 정체성은 여잔데 선호하는 것도 여자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겸 거의 남성성의 화신이었던 올림픽 10종 금메달리스트가 콜미 케이틀린하고 수줍은 포즈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미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이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기셨어요. 잘생겼죠. 전후를 비교해드리면은 이렇게 금메달을 들고 있는 거죠. 하여튼 누나가 되시고 이분들의 딸이 아까 전 나온 이분들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이 켄달 제너고 이쪽이 카일리 제너. 자, 요 딸들의 내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요 켄달 제너라는 누나부터 잠깐 얘기 드리면은 이거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우리니까 잘 모르는데 팔로워가 몇 명이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합친 팔로워가 2억 명입니다. 2억 명. 와, 이게 진짜 미친 숫자인데 이 2억을 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없어요. 1억도 아니고 2억입니다. 물론 다 합친 거고 요 인스타만은 1억 좀 넘고 세계 3대 소셜 네트워크를 다 합친 게 2억 명이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요즘 1위가 누구냐면 켄달 제너. 모델 중에 팔로워는 당연히 1등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은 요 켄달 제너보다 팔로워가 많은 게 이제 호날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막장짓을 한 다음에 인기가 저 바닥으로 갔던 우리 호날두가 팔로워가 이건 인스타만인데 1억 7,300만이고 3대 다 합치면 이 아저씨도 2억 넘겠죠. 호날두가 이 정도인데 비스무리한 거예요. 인스타만은 호날두가 1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켄달 제너 저 모델 때문에 유명하냐? 자, 왼쪽이 아까 전에 사진들이 좀 이렇게 위험하니 하여튼 왼쪽이 아까 전에 둘째입니다. 둘째 팔로워가 1억 4,500만. 여기가 아까 전에 제너 누나 됐던 형의 둘째 딸이 1억 4,300. 그 가족 딸 3명이 1억을 넘는 거죠. 팔로워가. 한 명은 심지어 2억 가까이 되고 이 누나들도 3개 다 합치면은 1억 몇 천만에서 2억 가까이 되겠죠. 정말 잠깐 격가지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카다시안 누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걸로 유명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페리스 힐튼의 좀 전문 용어지만은 시다바리
시다바리 하면 좀 이상하고 페리스 힐튼의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되냐, 친구긴 친구인데 굉장히 좀 뒤처리 좀 하시고, 하여튼 같이 좀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 시키는 그런 가방 들러리였는데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누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남편인데, 남편하고 결혼 전에 레이제이라는 형하고, 오늘 내용이 좀 그러네, 적고 보니까. 하여튼 뭐가 유출이 됩니다. 뭐가 유출이 돼서 이걸로 굉장히 미국 전역에 화제가 돼요. 안 그래도 조금 유명해지려고 그랬는데 그게 유출했다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검색을 하면서 갑자기 유명해집니다. 참고로 이 형이 아니에요. 이 형하고 유출했다는 게 아니라, 이 형은 누군지 아세요? 이 남편도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뭐가 무지막지하냐면은 인기가 칸예 웨스트 형인데, 이런 사람이에요.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될 정도의 보스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전 세계 3,200만 장 음반 판매 1억 회 다운로드에다가 역대 위대한 음반 500장 중에 올리고 21번 그래미상을 우승해서 가장 많이 현재까지 수상한 아티스트 가운데 한 명이고, 21세기에 데뷔한 아티스트로는 최다 그래미상 수상자. 넘버원이죠, 넘버원. 힙합의 쪽에서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힙합 쪽에 거의 대부 비슷한 사람인데, 저분이 남편이에요. 자식도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이거죠. 카다시안 예능이죠, 예능. 얘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예능에서 가족이 나왔다가 완전히 대박이 납니다. 왜냐면은 정말 이 가족이 약간 막장이거든. 막장을 넣어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막장이기 때문에 참 몇 개만 보여드리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족이거든. 이걸 실시간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런 방송을 찍는 와중에, 첫째거든요. 여기 첫째 남편이에요. 둘하고 살고 있었는데 서로 15살 연하죠. 이쪽도 한 15살 연할 겁니다. 서로 이렇게 아이씨하고 서로 끝내더니 얘는 15살 어린 남자, 이건 15살 어린 여자랑 만나요. 이것만 해도 화제였는데, 문제는 여기 있던 분과 여기 있던 분이 예전에 만났던 사이다, 이런 게 나오면서 와 진짜 복잡하다 이러면서 가십거리에 오르고, 얘가 얘랑 언제 만나고, 얘는 얘가 있는데 얘가 얘는 되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런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내믹한 거를 TV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인기가 안 오를 수가 없어. 살아있는 가십입니다. 여기 나온 애도 되게 유명하네요. 가수 리오넬리 리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거기 딸이에요. 이것만 있냐? 이 가족은 진짜 보면 대단한데 일부러 그러던 것 같아요. 저런 걸 일부러 만드다 싶은데 너무 많아요. 이건 둘째입니다. 남자친구였거든요. 트리스탄 탐슨. 이름이 어디선가 눈에 익다는 것을 아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농구 팬이에요. 트리스탄 탐슨. 저같이 NBA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선가 들어본 탐슨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하여튼 이 트리스탄 탐슨과 애인 관계였는데 임신도 했어요. 애도 낳았는데 여기 있는 형이 나중에 여기 있는 분하고 바람을 피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누구냐면은 요렇게 걔가 자매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요렇게가 거의 사실상 부부였는데 요렇게는 자매고, 얘는 절친이었는데 얘는 얘랑 바람을 펴요. 그래서 하여튼 복잡해. 심지어 이렇게 피는 도중에 출산을 하니까 또 출산을 또 보러 가요. 그래서 나는 얘랑 아니다 그래 나중에 들켜 이러면서 정말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했을까는 안 봐도 알겠죠. 거의 실시간 현대판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데, 참고로 여기 나왔던 요 누나, 우리 클로이 누나의 옛날 남자친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분이 눈에 익다면은 진짜 NBA 팬이에요. 오돔이라는 사람, 라마 오돔. NBA 선수예요, NBA 선수. 이분들은 다 NBA 선수들만 줘. 옛날 남자친구예요. 자, 그리고 이 재밌는 장면만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어떤 방송이냐, 이게 우리로 치면 공중파에 나왔어요.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차를 몰고 갑니다. 여기 킴 카다시안이 셀카를 막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야 셀카 좀 그만 찍을 수 없니?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네 여동생 감옥 간다고. 지금 요 여동생 뒤에 있는 거죠. 여동생이 음주운전 혐의로 감옥을 가는 차 안에서 셀카를 찍으면서 방송을 하는 거야. 이게 히트를 안 칠 수가 없어. 히트를. 아니 저거를 왜 방송에, 음주운전 혐의로 감옥 가는데 뒤에 감옥 가는 애 앞에서 이렇게 셀카 찍고 있어요. 좋다고. 그만 찍을 수 없니? 네 동생 감옥 가잖아 이러고 화를 내도 좋다고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걸로 유명할 수밖에 없어. 오늘은 얘가 뭘 했는지 이런 게 깜빵갈 썰 풀고 있는 거잖아. 내 동생 지금 뒤에서 완전히 죽을 상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어디 동생이 있겠지, 쟤는 왜 술을 마셨을까, 이런 거 지금 풀고 있으니까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런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켄달 제너,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 제너 누나의 딸, 제너 형이자 제너 골드 금메달리스트의 첫째 딸이 요 켄달 제너인데 모델이죠. 요 분이 탑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빅토리아 시크릿, 엔젤, 날개 달고 엔젤로도 나오고 굉장히 탑 모델인데, 역시 이분도 남자친구로 유명합니다. 좀 조용하긴 한데, 왜냐? 이분이었어요. 누굴까?
또 뭐 농구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뭐 모를 수가 없죠. 그리핀이라는 NBA 선수예요. 정말 스타입니다. NBA에서 연봉 순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참고로 키가 이 정도 되죠. 키가 2m 한 10 언저리일 거예요. 참고로 요 뒤에 있는 우리 누나가 키가 거의 180이에요. 최근 남자친구는 누구냐? 이분이에요. 역시 요즘 같아서는 모를 수가 없는 분이죠. 슛을 안 던지는 농구 선수로 유명한 분입니다. 벤 시몬스라고 정말 유명한 선수인데 이분도 키가 2m 8 정도 돼. 희한한 거는 전부 다 약간 흑백 혼혈이거나 흑인이고 농구 선수고 키가 엄청나고 피지컬이 무지 막지한 분들하고만 주로 만납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분이 아니에요. 이분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켄달 제너의 여동생인 카일리 제너. 자, 카일리 제너가 뭘로 유명해졌냐면 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급의 드라마를 TV에서 켜놓은 카다시안 따라잡기라는 데서 이렇게 꼬마애로 나왔는데 뭔가 점점 변하죠. 뭐가 변할까요? 이 변한 걸로 이분이 재산이 1조가 됐어요. 잘 보시면 입술이 옛날엔 얇잖아요. 점점 두꺼워졌죠. 이거 필러 맞은 거거든요. 요 입술 두꺼워진 걸로 재산이 1조가 됐어요. 왜 1조가 됐냐? 뭐 굳이 보여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요즘에는 요런 느낌의 입술, 안젤리나 졸리 같은 입술, 요런 입술을 만드는 걸로 떼부자가 됐어요. 옛날하고 비교해보시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하고 뭐 최근의 모습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그러느냐, 자기는 자기 누나들이 굉장히 뭐 몸매도 막 이렇고 막 입술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게 너무 부러워서 입술에다가 뭘 막 넣어요. 필러를 넣고 뭘 바르고 하는데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인스타 팬들이.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 이걸 만들어. 이게 뭐냐면은 카일리 자기 이름을 일단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요. 입술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기능을 넣었다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막 하더니 이런데 카일리라는 브랜드가 막 들어서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자산이 1조가 됩니다. 21세입니다. 21세 자산이 1조 천억. 자수성가 현재 2019년이죠. 최연소 억만장. 1조가 넘는 사람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려요. 카일리 코스메틱스라고. 보시면은 이걸 몇 살에 만들었냐? 17살에 저거를 만들어서 2년 반 만에 1조가 됐어요. 물론 1조가 된 이유는 있죠. 인스타그램에 이미 스타였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억 명이거든요. 1억 명. 언니는 2억 명이고 자기는 인스타그램만 1억 명이에요. 이분도 뭐 3개 다 합치면 1억 몇천만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뭐 겹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나오면은 보여줘. 인스타그램, 스냅챗, SNS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열혈 홍보해요. 근데 좋아해. 팬들이. 대놓고 홍보해도 대놓고 좋아해요. 뭐를 홍보하는지가 세계적 관심사고, 2억 명이면 거의 세계적 관심사죠. 우리 같으면은 제가 여기다가 머리 위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홍삼정 이런 거 띄워놓고 뭐 하면 저 새끼 돈에 눈이 멀었네, 뭐 홍삼에서 뭘 받았네, 뭐 저게 진짜 좋네,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 홍삼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하나씩 따져봅시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나올 텐데 얘는 카일리 제너 가보면은 좋아해요. 그걸 올리면 이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걸 사주고, 뭐 정관장에서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이걸로 싸울 텐데.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너무 놀라운 플랫폼이고, 이거 2억 명한테 광고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다. 언니들이 너무 이쁘고 뭐 전부 다 엄청난 스타니까 자기는 굉장히 못생긴 것 같고, 언니들은 이미 다 대박 난 것 같고, 외모에 불안감이 있고, 위에죠 코트니, 클로에, 킴 카다시안, 뭐 켄달 제너 다 자기 명성을 이용해서 사업 계획을 다 했는데 나만 뒤쳐졌다. 이게 17살 때 얘기예요. 17살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뒤쳐졌다고 느껴갖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신만의 아이템을 찾은 게 입술을 이렇게 두껍게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립글로스나 컴플렉스가 심한 립라이너 같은 걸 해보면은 대박이지 않을까 해서 했다가 1조가 됐어요. 17살. 와,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제너 따라하기, 카일리 제너 따라하기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입술 이렇게 부풀린 거 막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게 외국에서는 막 인기를 얻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자, famous for being famous가 아니라 진짜 famous가 됐어요. 포브스의 표지 모델이 됐어요. 아메리카스 위민 빌리언웨어네. 유명한 걸로 유명한 줄 알았던 그 가문의 막내거든요. 막내가 포브스의. 이게 기사인데 저거는 표지고, 세계 젊은 부자 순인데 카일리 제너가 나이를 따졌을 때 10억 불 넘는, 1조 넘는 사람 나이를 따졌을 때 카일리 제너가 1등입니다. 10억 불 정도고, 여기는 이제 다 노르웨이, 여기는 상속자고, 요 빨간색만 자수성가거든요. 요 뒤에는 뭐 스냅챗, 에반스 피겔, 뭐 스냅챗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 중간에 노르웨이나 뭐 덴마크 사람들이 많은 거는 저 나라는 상속세가 없죠.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어서, 24살에 재산이 한 4조 정도 되네요. 뭐 이런 그게 있고, 에반스 피겔과 존 콜렉스니가 IT죠. 보시면은 IT와 화장품만 주로 대박이 많이 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왜 들었냐? 잘 보시면은 2010년도 특히 이후에 어떤 개인이 대박이 나서 정말 재벌급까지 부자가 된 거는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요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IT예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 정도면 재벌이죠, 거의. 자, 이쪽은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모레 퍼시픽이 가장 대표적이고, 자, 밑에는 왜 안 적었냐?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예를 들면 2017년 내용인데, 유니레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죠. 유니레버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AHC 카보코리아를 얼마에 샀었어요? 바이오도 있긴 하네요. 바이오도 있네요. 3조에 샀어요. 우리나라 토종 화장품 업체를 3조에 사서, 야, 3조 진짜 대단하다. 3조에 사서 이거 미친들이 아닌가 하던 들이 2017년도에 있었고,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그때 한번 방송에 나왔던 거, 스타일난다, 우리 김소희 누나 6천원. 지금 기업이라고 말하면 뭐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죠. 그리고 얼마 전에 2019년도 11월 18일이니까 정말 2주도 안 돼 따끈따끈한 뉴스로는 에스티로더가 닥터자르트 우리나라 겁니다. 에스티로더가 35%, 한국인이 한 65% 정도 들고 있을 텐데 1조에 나머지 거를 다 사갔어요. 회사 전체는 2조 평가하고 한 60% 들고 있으니까 1조에 사갔어요. 손에 쥔 현금이 1조가 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초반에서 2010년도까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프랜차이즈가 엄청나게 대박이고, 뭐 놀부나 버거킹, BLTC, 할리스 이런 거 다 사모펀드들이 사가고 그랬어요. 공차 코리아도 그렇고 다 사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들은 전부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쪽은 지금 뭐 조 단위로 저렇게 팔리는 업체들이 나오고, 화장품 쪽은 아직도 뭐 저렇게 조그만 업체들, 조그만 브랜드들이 굉장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성공을 하는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쪽은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는데 대부분 실패했죠. 버거킹 정도 빼고 외국에 들어온 거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굉장히 아쉽게도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는데 실패했어요. 특히 중국 같은데 대부분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데가 거의 없었어요. 프랜차이즈와 화장품 업체 차이가 뭘까요? 프랜차이즈는 가서 중국에 가서 문을 열고 뭐를 만들고 거기서 직접 해야 되는데, 화장품은 거기에 가서 물론 매장을 열어야 되는 그런 글로벌한 업체들도 있지만, 뭐 아모레 퍼시픽처럼 그런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 저런 업체들은 전부 다 주문을 받으면 배달로 했었거든. 게다가 화장품은 좀 다른 게, 자신들의 물건을 못 믿음과 덧붙여서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옷도 브랜드가 중요한데, 옷은 카피가 가능한데 화장품은 카피를 했다 그래도 그 브랜드가 안 적혀있으면 자기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좀 꺼림칙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주문을 받아서 중국으로 보내는 요런 어떻게 보면 중간 무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커머스로 성공한 게 대부분 화장품이었고, 프랜차이즈들은 이커머스로 그게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몸으로 가서 중국에 뛰어들었다가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프랜차이즈 중에서, 야, 너무 아깝다, 우리나라도 저기 가면 지금 대박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말씀 이거잖아요. 야, 저기 다 실패했는데, 야, 그래도 너는 되지 않겠니? 혹시라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이 외국 가서 전부 다 전멸을 해갖고 했는데 너는 아닐까라는 게 지지난번 방송이었잖아요. 이게 왜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참 안타깝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지난번에 방송이었는데, 그럼 화장품 업체들이 실제로 그랬냐? 저렇게 몇 조씩 팔릴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우리나라 내수만 보고는 아니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닥터자르트에 그 인수했는데, 닥터자르트 실적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당연히 다 우리나라만의 매출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광군제라고 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죠. 거기 같은데 보면은 닥터자르트 같은 게 하루에 매출이 177억이 나오고 역대 최대가 됐고, 우리나라 뭐 LG 성건도 그렇고 화장품이 매출 최순위 올랐고,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데 역대 매출을 최고로 기록하는 것들은 화장품이 많아요. 아무래도 브랜드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면서 반대로 거기다 그렇게 많은 매장을 안 내고도 바로바로 우리나라에서 쏴줄 수 있는, 특히 중국도 이커머스장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여기에 수혜를 봤던 게 대표적으로 K뷰티이기 때문에, 와, 개인적으로 이 화장품 시장을 들어갔던 분들이 뭐 엄청난 조단위 부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에스티로더는 그럼 저걸 왜 샀냐? 닥터자르트를. 이 참고로 에스티로더의 매출 성장률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2018년 중반부터 매출이 조금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왜 마이너스로 떨어지냐 보면은 미국 매출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유럽, 중동, 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아시아는 뭐 성장률이 엄청나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는 에스티로더 입장에선 너무 명확하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에스티로더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실까봐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에스티로더 브랜드입니다. 형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많은 뭐 DKNY, 예를 들면 토미 힐피거 뭐 다 있죠. 람모 이런 데가 있는데, 에스티로더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겁니다. 그때도 읽어드렸지만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인텐스 리셋 컨센트레이트 콘크리트 리제너레이션 인텐스, 뭐 정확한 이름이 그거니까 뭐 이게 가장 유명하죠. 자, 그러면 에스티로더가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닥터자르트 같은 게 잘 되니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참고로 저렇게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에스티로더의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야, 올라가도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75불 하던 게, 와,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
정말 많이 올라. 여기에 오니까 여기서 지금 미국 성장률이 이제는 좀 둔화될 것 같으니까 중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유럽에서도 그럭저럭 인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닥터 자르트를 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항상 제가 방송할 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니까 그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형, 그래서 이게 사람 말이야 안 사람 말이야? 그럼 저는 싸면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싼 거야 안 싼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길래 그런 걸 사실은 평가하는 게 이런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숫자입니다. 자,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지금 여기 있겠네. 이건 2020년 포워드니까 앞으로 예상이니까 싼 겁니까 안 싼 겁니까? 요런 차트들이 있어요.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에스트로도의 PR 차트인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자, 요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다음 얘기를 드리는 주제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저렇게 수혜를 받던 거는 이거에 올라탄 게 크죠. 중국 시장도 이렇게 될 테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올라타는 게 프랜차이즈 시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문받아서 보내면 되는 거여서 여기서 엄청난 매출액을 올릴 수 있고 여기다가 뭐 곱하기 10배나 15배 정도 가격을 맞춰주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뭐 저건 화장품 시장이니까 이제 저 주식이 싼지 비싼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됐어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한 밑밥이 다 끝났습니다. 아, 힘들었다. 자, 오늘의 진정한 주제,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싼지 비싼지. 카다시 하느라 힘들었다.